사실은 테슬라한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비법이 공개된 거잖아요.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왜 이번에 발표에 통합 OS가 없었을까가 저의 질문이지. 레시피도 공개가 됐는데 왜 안 할까? 그 답변은 지난주에 만들어드린 그 영상 사이버 시큐리티랑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이거 하고 싶어 미치겠죠.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했겠습니까? 제가 현대, BMW, 벤츠, 볼보 아니 얘네들이 포드 얘네들 크라이슬러, GM 안 하고 싶겠어요 이거? 레시피 공개돼서 만들고 싶어 죽겠지. 아니 누군들 리콜라면 가가지고 하고 싶겠어요? OTA로 다 하고 싶지. 이거 하고 싶은 거 뻔히 보이는데, 테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문제는 뭐다? 저번에 이제 엘리베이터 얘기로 들었지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뚫리는 순간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보안이 뚫리는 걸 알잖아요. 지금 경비원님 한 명 세워놓고선 지금 하고 있는 꼴인데, 이 경비원 하나가 뚫리면은 다 뚫리는 그 상황에서는 OTA로 갈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통합 OS를 하려면 아예 시스템을 들어 엎어야 돼요. 그런데 아픈 얘기지만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자동차 회사들은 기계쟁이들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기계 쪽 자동차 이런 쪽을 전공했는데 제가 LG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LG에 근무할 때 물론 이제 장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할 때 이게 기계과는 전자회사에서 그 개과가 슬퍼지는 회사 기계과는 전자회사에서 아무래도 2류예요. 2류. 그러니까 메인이 삼성전자의 기계과가 들어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기계과가 들어가서 장비 세팅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걸로 사용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핵심 인재가 되기에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자동차 회사는 기계과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전자랑 소프트웨어가 서브로 붙었었어요. 원래는. 지금은 이제 막 전자장치가 늘어나면서 전자과가 막 늘어났죠. 컴퓨터과도 이제 막 늘어나고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죠. 이미 오래전부터 바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자과 출신들이 많아졌어요. 되게 많아졌어. 전자과가 엄청 많아졌는데 지금 더 많아져야 되는 건 어느 쪽이냐? 컴퓨터공학과 애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기존 자동차 회사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동안 잘 뽑혔을까요? 별로 없었죠. 그죠? 소프트웨어를 많이 하는 순수 컴퓨터 전공들은 자동차 회사에 취직이 잘 안 됐어요. 순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사실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잡 오프닝도 잘 안 나왔어요. 구인 공고도 잘 안 나왔고. 그게 사실 솔직한 거잖아. 그죠? 그랬는데 여태까지 자동차에도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는데 컴퓨터 제어 로직은 누가 짰을까? 여태까지 C 언어 포트란 이런 거 누가 짰을까? 이거 대부분 기계과 사람들이 짰습니다. 기계과 사람들이. 이게 아픈 현실입니다. 기계과 사람들이 여태까지 컴퓨터 대학원에서 배워온 걸로 짰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트란 너무 옛날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 통합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하면 잘 몰라요. 이런 거. 그랬던 거죠. 그랬던 건데 테슬라는 우리 자동차 회사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지금 다니는 직원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을 얘기를 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 얘기할게. 그 친구가 앨런 머스크랑 있었던 얘기 이런 것들의 에피소드가 좀 있어서 할까 말까 좀 하는데 아무튼간 테슬라는 자기네 거기 다니는 직원들은 자기네들은 테크 회사라고 불러요. 테크 회사. 자기는 테크 회사에 다닌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니는데 전자회사에 다니는 거지. 자동차 만드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이 나 자동차 회사 다녀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이 나는 전자회사에 다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전공이 더 많아요. 테슬라에 있는 사람들은 기계과 출신보다는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더 많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아까 얘기한 대로 벤츠, BMW 이런 데 다 비슷해. 여태까지 대부분 기계쟁이들하고 전기, 전자 이런 쪽 하던 분들이 모터 이런 거 하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 해야 되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 죽겠는데 레시피는 공개됐는데 요리의 비법은 공개됐는데 이 요리를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 같은 경우나 다른 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개발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을 따라가기 위한 앤드로이드 진영처럼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제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와야 되는
단계에 거의 다 달았어요. 그래서 현대나 누구나 이제 어떤 식으로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현대랑 어디랑 네이버랑 협업한다. 이런 네이버 같은데 삼성이 될 수도 있겠죠. 삼성이 근데 OS를 잘 만드나요? 삼성은 OS 막 옴니아 같은 OS 만들지 않나요? 삼성은 좀 아닌 것 같고 네이버가 뭐 이쪽을 하고 있대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면 현대는 외국으로도 옵션이 있죠. 현대는 옵션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번에 만들었던 델파이가 앱티브가 됐죠. 앱티브가 돼서 지금 뭐라고 이름 바꿨던데 모셔널이 됐죠. 모셔널하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모셔널 리뷰해주세요 뭐 이러는데 가능성을 별로 안 보는 게 저 밑에 있던 직원들이 일로 이직한 직원들이 좀 있는데 다 기계과 전자과예요. 컴퓨터 없어. 그러니까 다 그놈이야. 그러니까 그나물의 그 밥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욕해서 미안한데 다 그러니까 OS 쪽으로는 이쪽 안 되고 OS로 가려면 어디 가냐? 애플 자동차 있죠. 애플 자동차, 구글, 웨이모 아니면 크루즈는 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이런 큰 회사들이랑 손잡아가지고 OS를 하나 바다 OS 이런 거 그런 걸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OS를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구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라 해서 아예 통합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자동차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진짜 무서운 점은 뭐예요? 테슬라가 지금 무서운 점은 이게 완전 순수 소프트웨어만 하던 애들이 여기에 자동차도 하는 애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진짜 무서운 거야, 지금. 이게 돼야지만 통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냥은 못해요. 그죠?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로 OTA, OS를 근데 OS를 엔비디아가 짜줄 수 있을까? 좀 더 큰 개념인데, 그죠? 이거는 아파트를 새로 준공해야 되는데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경비원님을 이렇게 세우던 거를 바꿔서 새로운 방식의 아파트 설계해야 되는데 이게 조그맣게 아파트에 뭐 철근 공급하던 회사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공급하던 회사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마 찾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찾고 있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자기네 스스로 OS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잘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아까 지금 얘기해드리면 왜 통합 OS 얘기가 쏙 빠졌을까? 안 되니까. 없으니까. 이거 힘들어요. OS 쉽게 안 돼요. 그러면 OS가 없으면 끝이냐? 안 되는 거냐? 못 쫓아가는 거냐? 아니다. 테슬라 전기 자동차, 순수하게 전기 자동차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괜찮은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를 만들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굳이 통합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 소프트웨어를 왜 통합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용. 아까 전에 OTA를 통합을 안 하면 못 만들어요, 이거. OTA를 뭐 댓글에 아까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OTA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제가 영상 만든 거 보고 오세요. 아파트가 있다면 경비실을 따로 떼놔가지고 이런 데다가 경비실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캔통식의 방식을 고수한 그냥 방법으로 하면 돼요. OTA는 그냥 미디어 쪽만 IP 쪽만 그냥 OTA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유저 인터페이스 하는 쪽만 하고 보안이 문제가 되는 곳은 OTA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러면 어떠한 손해가 있느냐? 말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반자율주행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행 보조장치 테슬라가 5단계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테슬라가 뭐 4단계 가도 바라만 보고 있어야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런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이런 아키텍처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레벨 3나 레벨 4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안에 뚫려버리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지난주 영상에서 보면 되니까. 근데 보안이 뚫리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3단계, 4단계를 심지어 간다고 해도 이거를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3단계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3단계까지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있는데 4단계부터는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 외계인을 몇 명 더 데려와가지고 뭐 하드웨어 뭐 좀 더 붙이고 앨런이 미안해 나 라이다 쓸게 뭐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올려드릴 영상 중에 나잇비전 카메라가 있어요. 나잇비전 카메라 영상 올라갈 거예요. 나잇비전을 할 수 있는 카메라 펑션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더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4단계까지 구현을 할게 하고 하면
현대, 뭐 GM, 포드, BMW, 벤츠 얘네들은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통합 소프트웨어 구축해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 가는 게 굉장히 리스키하거든요.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두 개만 포기하면 현대는 지금 HDA라고 하나요? HDA 제가 리뷰 한번 했던 거, 그 자율 보조 장치, 운전 보조 장치 해주는 거, 뭐 일정 부분에서 손 떼도 되고 운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사람들의 만족도를 올려가는 방식으로 그냥 가면 OTA 못하고 OTA는 그냥 부분적으로만 하고 간다면 굳이 어려운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걸 굳이 해서 뭐 애플이 도와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와주고 엔비디아가 도와주고 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 내가 소유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소유한 것도 아닌데 문제 생기면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뭐 빌어야 되고 뭐 하는 거를 이게 뭐 자존심도 용납이 안 된다면 굳이 일로 가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안 해도 되죠. 좀 뒤처질 수는 있는데 안 해도 되긴 되죠. 그래서 지금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HDA2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발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것도 어렵고요.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지금 껄끄러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사이버 시큐리티 영상을 만들어 드린 거에 연장선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기존 자동차 회사 그 통합 OS를 개발하지 못하고 사이버 시큐리티를 단단하게,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더넷 베이스로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가 이 사람들은 늘 그냥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 공학 한 사람들은 늘 뚫릴 거예요. 해커에 대한 그게 늘 몸에 배 있잖아. 근데 우리 기계 개과들은 사실 전선 뭐 이런 거 모터 뭐 이런 거 기어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하고 살았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쉽사리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오픈하는 순간 이거 OTA로 다 할 수 있다고 해봐요. 이거 OTA로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 있는 해커들이 다 해킹해가지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왜냐면 해커들은 또 화이트 해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다 건드린단 말이야. 그래 큰일 나요. 그래서 어설프게 통합했다가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발표 안 하는 이만 못한 거를 아마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발표 안 하는 걸로. 자기네들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댓글창만 봐요. 일반인들의 댓글창에도 왜 통합 OS에 대한 얘기들 안 하냐. 통합 OS 얘기 쏙 빠졌네. 그죠? OTA 얘기 쏙 빠졌네 라고 얘기하는 일반인들도 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현대가 몰라서 발표 안 했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발표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꾸 지난주 그러는데 지난주 사이버 시큐리티 영상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동차 회사들도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OTA는 부분적으로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OTA 이런 거 뭐 그냥 라디오 모듈 업데이트 이런 거, 그러니까 안전하고 별로 문제 없는 거 A3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안전과 별로 관계 없는 것들에 대한 OTA를 하고 있고 그냥 거기에서 단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저는 뭐 오토사를 통해 가지고 스트럭처를 계속 개선을 하고 있긴 하는데 여기에 모듈과 이 단락을 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얘기가 안 되게끔 OTA로 미디어 모듈이 해킹이 된다고 해도 자동차의 세이프티에는 영향을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해 나가는 게 지금 통합을 안 하고 해 나가는 거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블랙베리 대 아이폰 이러면은 엄청 뒤처진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그렇다고 급하게 해서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90%가량의 기계과와 전기과 애들을 다 내보내고 야 이제 우리는 한 40%는 다 컴퓨터공학과를 받을 거야 뭐 이래가지고 자체 개발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는 한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쉬에 물린 형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보쉬 같은 업체랑 같이 갈 수밖에 없죠. 테슬라처럼 IT 창업 경험이 있는 회장이 밀어붙이든지 해야 일이 추진되는 건데 민간 기업도 내부 정치 때문에 그죠. IT 창업 경험이 있는 CEO가 있다는 게 큰 강점이긴 해요. 아는 게 많잖아요.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아주고 그죠.
블랙베리라니까 현대차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자꾸 뭉쳐서 보시는데 자율주행과 배터리 자동차를 뭉쳐서 보시는데 물론 배터리가 자율주행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전력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더 편안한 건 사실이에요. 컴퓨팅 해주는데 도와주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 내연 자동차들도 배터리 써가지고 그 프로세싱 돌리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대부분 스티어링도 모터로 돌아가고 그죠? 이제 브레이크도 바이 와이어로 점점 추세가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트랜스미션도 이미 바이 와이어로 바뀌었고 이러면서 내연 기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시면 돼요. 분리해서 한 가지는 순수하게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한 배터리 개발 그 자체. 배터리와 모터의 개발 그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이 변천해가는 개발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시면 막 너무 머리가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따로 보시면 좀 나을까요? 현재 기계과 학생인데 갑자기 슬퍼지네요. 뭘 슬퍼져? 이렇다고 여기 기계부품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잖아. 그래도 기계과 학생인데 전공은 세부 전공은 전자 쪽이나 컴퓨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기계 소프트웨어 하시면 돼요. 그걸 저 학교 다닐 때는 메카트로닉스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에잉 인문계열 학생들에 비하면 그래도 미래가 밝으시다고 팔공대지님. 팔공대지님은 CEO시잖아. 인문계열 나오셨나요? 인문계열 나온 분들은 그래도 저렇게 회사의 사장님들이 되실 수 있잖아. 그죠? 경영 막 이런 거 아니야. 공대생들은 약간 이런 이 재주 넘는 거 있죠. 저도 객과예요. 객과는 치킨집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객과를 슬프게 왜 개개과 곧 졸업인데 망한 건가요? 개발자도 치킨입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왜 갑자기 치킨으로 가? 객과 치킨 하더니 자동차 OS는 누가 만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동네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 몰들 기억나네? 뭐 이렇게 길이 있어. 그럼 막 한 집이 장사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장사가 또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자생적으로 막 생기잖아. 여기 사장님이 누구세요? 이 길거리의 대장님이 누구세요? 이 길거리의 대장님. 여기에는 누가 운영하는 거야 이거? 누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누구야 이거? 운영 OS가 누구야 이거? 여기에 OS는 상인의 회장님인가요? 상인의 회장님? 통장님 통장님 같은 분이 여기에 OS가 되겠죠. 그죠? OS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사장님들이 다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장님들을 엮어주기 위해서 이 사장님들의 통신을 원활하게 위해서 너무 시끄럽잖아. 우리 통장이 여기 있는데 나 통장 상인의 상장님이 여기 한 명 있는데 통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다 떠들면 시끄러우니까 한 채널로 합시다. 한 채널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아이디를 부여를 한 거죠. 그죠? 아이디를 부여해서 저 1번인데요. 1번 아저씨가 메시지를 보내시고 저 5번인데요. 5번 아저씨가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캔통신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캔통신이 이루어졌던 거지. 근데 테슬라는 딱 필요 없고 자, 제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입주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여기 입주하세요. 여기에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는데요. 각자들은 캔통신으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테슬라가 그때 캔통신에서 얘기 드렸지만 테슬라도 캔통신을 써요. 그죠? 각자가 얘기하실 때는 캔통신 쓰세요. 괜찮아요. 저하고 얘기하실 때는 제가 PC방에 들어가는 이터넷 라인 깔아놨으니까 전화 주시지 마시고요. 카카오로 채팅 날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지. 여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건물주죠. 건물주가 주인이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냥 월세. 그 사람들은 아무런 소프트웨어 없이 다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죠. 이게 제대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 맞나요?